뉴욕 증시는 유가 강세로 엑슨모빌 등 원유 관련주의 강세에 지난달 소비자 지출과 개인 소득이 전월비 증가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해 대졸 이상 실업자는 34만 6천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학력 인플레에 따른 구직 눈높이가 현실과 맞지 않아서 발생하는 실업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조치 이후 시중은행들의 정기예금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한 중대형 미분양 비중은 61% 수준으로 오히려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출발 센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는 소폭의 반등세를 기록했고요.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조정세가 나왔습니다. 프랑스 증시만이 이 소폭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장중에 206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1% 넘게 밀렸고요. 건설주들의 부진이 눈에 확 띄었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들 공통적으로 이집트에 진출한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7% 넘게 밀렸고요. 원유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우려가 되면서 이 항공주들도 급락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8% 가까이 밀리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그대로 대변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하락했는데요. 1% 넘게 밀렸죠. 이어서 아시아 지역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1% 넘게 밀렸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이집트 사태가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관련주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왔고요. 중국 증시 1% 넘게 올랐습니다.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경제 지표도 상당히 좋았고요. 엑슨모빌을 비롯해서 기업들의 실적 내용도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마감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이하긴 기자 연결해서 구체적인 내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 상승장 속에 마감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네네. 뉴욕 증시가 이집트 소요 사태에 대한 우려를 딛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31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지난주 종가보다 68.23포인트, 0.58% 상승한 11,891.93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지수 9.78포인트, 0.77% 오른 1286.12를, 나스닥 지수는 13.19포인트, 0.49% 상승한 2700.08을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다우 지수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 2.7% 상승하며 지난 97년 이후 1월 기준으로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지난 한 달간 각각 2.3%, 1.7% 올랐습니다. 이날 시장은 이집트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추가적인 사태 악화가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안도감을 나타냈습니다.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이집트의 국가신용 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했지만 투자 심리는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와 경제지표 호전이 뉴욕 증시를 상승세로 이끌었습니다. 시장 관계자들도 지난 주말 크게 빠졌던 주가가 반등을 보인 데 대해 예상 밖의 반발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엑슨모빌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밖에도 쉐브론도 주가 흐름 자체가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에너지 관련주의 주가 흐름 강세장을 펼쳤죠. 구체적인 내용 더 살펴보죠. 네네.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최대 기업인 엑슨모빌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관련주들의 상승을 선도했습니다. 엑슨모빌은 이날 개장 전 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92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1.85달러로 시장의 예상치였던 2.65달러보다 25센트 높았습니다. 엑슨모빌의 주가는 2.14% 상승했습니다. 또 이날 유가가 3% 이상 급등함에 따라 쉐브론, 임페리얼 오일, 체사피크 에너지 등 다른 석유 관련주들도 1에서 3%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이날 인텔도 시장의 관심이었습니다. 인텔은 최근 발표한 인텔 6 시리즈 칩의 설계에서 결함이 발견됨에 따라 제품 출하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1분기 매출액은 3억 달러가량 줄어들고 순이익률은 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인텔의 주가는 한때 2%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결국 보합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경제 지표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소비 지출 예상외로 큰 폭으로 올랐고요. 예상 밖에 올랐다는 이야기가 더 정확하겠죠.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내용도 뒷받침이 됐지만은 시카고 PMI도 점차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더라고요. 경제 지표 더 살펴볼까요? 네네, 이날 발표된 소비 등의 경제 지표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우선 미국 경제를 떠받치는 소비자들의 지출이 지난달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12월 소비자 지출은 전월 대비 0.7% 증가했습니다. 이는 당초 0.5%였던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을 웃도는 것입니다. 또 4분기 소비는 전체 4.4% 증가해 4년여 만에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또 미국 중서부 지역의 제조업 경기 확장세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급관리자협회 시카고 지부가 발표한 구매관리지수는 68.8로 18개월 연속 확장세를 유지했습니다. 이 지수는 50을 상회하면 경기가 확장세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유가 어제 저희가 전화연결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급락했었는데 이번에 또 급등을 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데요. 어떤 흐름이 나왔습니까? 네. 국제유가는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지난 주말 종가보다 2.85달러, 3.2% 상승한 배럴당 92.19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10월 3일 이후 종가 기준으로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런던 선물시장의 3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1.53달러 상승하며 배럴당 100.95달러로 거래됐습니다. 브렌트유가 100달러 선을 넘어선 건 역시 지난 2008년 9월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주식시장과는 달리 이집트 사태가 인근 중동 국가로 번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작용한 것입니다. 반면 금값은 7.20달러, 0.5% 내린 온스당 1334.50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이하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오늘의 센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신촌지점의 최희승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설 연휴 이제 다가오는데 뭐 하세요? 네, 지금 뭐 오늘 참 새해 이제 연휴에 들어가는데 아마 네. 그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렇게 마음 편한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오늘 시장을 좀 잠시 살펴보면은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낙폭을 상당히 키우면서 1.8%의 급락을 그런 보여주었는데 뭐 예상치 못하게 주말에 뭐 이집트 소유 사태가 불거지면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뭐 이번 주는 뭐 국내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긴축 우려가 다시 한번 좀 점화가 되고 있는 그 중국도 설 연휴에 진입을 합니다. 따라서 뭐 우리나라와 중국, 중화권의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 연휴에 진입을 하고, 하지만 이제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경제 지표, 뭐 오늘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물가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고 시장의 지금 예상치는 한 3.8에서 4.0 사이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예상치보다도 좀 상회에서 나온다 그러면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의견들도 많이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이제 금융업종에 대한 그런 상승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연휴 중에 이제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이제 신규 고용 건수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 발표 맞물려서 이제 미국 증시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이집트 소요 사태에서 벗어나는 흐름 내지는 추가 상승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지를 한번 좀 관망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네네. 다음은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전자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 상당히 좀 큰 폭의 그 외국인까지 이제 매도에 가담하면서 큰 폭의 조정을 좀 보였는데요. 어쨌든 뭐 미국 그 경기 회복 모멘텀은 IT나 자동차에는 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이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만약에 연휴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매수에 가담을 해준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종목 업종으로는 이제 IT 자동차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학주, 뭐 LG화학을 비롯해서 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좀 차익 실현에 좀 염두를 해두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그 이유는 일단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좀 상당히 좀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오른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차익 실현한 현금을 일단 일부 비중을 좀 가져가자라는 측면에서 일단 차익 실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현금 비중을 일부 좀 가지고 있어야 연휴 이후에 어떤 트렌드가 형성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업종별로 좀 매수에 가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확보해 두자는 측면에서 현금을 일부는 좀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어쨌든 뭐 연휴 전에 뭐 오늘까지 만약에 조정을 보인다 그러면 뭐 최근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고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속에서 작은 매수 기회가 다시 한번 좀 오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뭐 그 추가 상승이냐, 뭐 2,100포인트 안착에 사실 국내도 실패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12,000선 안착에도 좀 실패하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이집트 소요 사태가 작은 불씨를 제공했다라고 보여지는데 네네. 이런 부분들이 뭐 장기적인 어떤 뭐 조정으로 추세가 꺾이는 그런 흐름보다는 단기적인 기간 조정 이후에 제가 볼 때는 2월달 내내는 좀 변동성이 큰 좀 나름대로 변동성이 큰 조정 국면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조정 국면이 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앞에서 물가 상승률 이 변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공교롭게도 발표가 됐습니다. 4%대 진입하면서 석 달 만에 이렇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시장에 네. 어떤 의미를 또 가져올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11월 달 같은 경우에 뭐 4.6% 상당히 좀 물가 상승률이 크고 지금 현재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우리 이제 시민들이 상당히 좀 물가 상승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국제적으로도 지금 기상 이변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구제역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뭐 물가에도 상당히 좀 이상한 그런 흐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뭐 그 축산물 쪽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또 한파와 그리고 이제 눈 때문에 이제 폭설이 많이 내리면서 예상외로 영남과 호남 지방에 폭설이 많이 내리면서 그 농산물에 대한 피해도 상당히 큰 부분이 사실 물가 상승에 좀 어떤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주식 시장에서는 금융주 쪽으로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불거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고요. 최근에 뭐 손해율이 높아지고 있는 화재보험 쪽에서도 좀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부분도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묻어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뭐 어쨌든 뭐 물가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된 마당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으로는 KB금융이나 뭐 기업은행, 신한지주 그리고 이제 현대해상 뭐 이와 같은 이제 금융 쪽 업종 쪽으로 좀 매수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주 쪽으로 관심이 좀 많이 몰릴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려주셨습니다. 어제장과 좀 연관 지어서 오늘 시장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동차, 좀 뜬금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자동차주들 쪽으로 낙폭이 좀 크게 나왔어요. 자동차 부품주도 마찬가지고요. 어제 그리고 또 그 전날 그런 흐름이 이어왔는데 오늘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 이제 그제 168포인트 이제 하락을 보이다가 어제 다시 한번 이제 소폭 상승을 해주는, 하지만 이제 낙폭을 완전히 메우지는 못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상하기로는 일단 장 초반에 좀 강하게 시작을 해서 재차 다시 한번 좀 보합권까지 좀 밀리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뭐 증시의 거래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소강 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 초반에 어제 낙폭에 대한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은 어제 낙폭을 전체적으로 좀 만회하는 그런 장이 좀 연출되기는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오늘 어제 낙폭이 컸던 IT와 자동차 쪽에 저 한번 매수 관점으로 단기적인 흐름으로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기 바라겠고요. 네네. 어쨌든 오늘 어제 많이 빠졌던 자동차 그리고 전기전자 쪽에는 좀 단기적으로 낙폭을 만회하는 흐름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현금 비중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도 주식을 완전 처분은 힘들겠죠. 현금 비중 어느 선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현금 비중은 좀 설 연휴를 앞두고 수익이 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좀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연휴 이후에 주가가 바로 뭐 상승을 해가지고 계속 주구장창 올라가게만 할 그런 장의 흐름은 연출이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간에 뭐 연휴 이후에도 추가적인 조정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현금 비중은 한 30에서 50% 사이, 절반까지는 한번 좀 현금 비중 가져가보자. 오늘 제가 뭐 자동차랑
뭐 은행주 이런 쪽으로 좀 매수도 해보자라는 말씀과는 좀 상반되는 의견일 수가 있겠는데 네. 그 의견은 뭐냐면 어제 좀 많이 올랐던 예를 들어서 뭐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일부 차익 실현을 해서 현금 비중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나 앞서 말씀드렸던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분할 매수로 그 차익 실현한 물량을 그대로 담는 것이 아니라 네. 조금씩 나눠서 담는다는 측면에서 일부는 그래도 현금으로 계속 가져가자라는 전략으로 말씀을 네. 드린 부분입니다. 네, 현금을 확보하자 그래서 이 최희승 대리 제가 알고 있던 최희승 대리의 그런 코멘트가 아닌데, 네 역시나 이 현금 비중 일정 부분은 가져가되 이 분할해서 매수하는 전략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종목으로 좀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은 한진중공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네. 좀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 조선주 대비해서 주가 상승폭이 아직은 좀 예상치를 좀 밑돌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기관 쪽에서 매수가 계속해서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다소 소강 상태를 좀 보이긴 했지만은 계속해서 기관 매수는 유효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뭐 지분법 평가 이익이라던가 자산 평가 이익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올해는 좀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수빅 조선소 같은 경우에도 뭐 생산성이 계속해서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자산 재평가와 관련돼서는 사실 뭐 지금 해외 프로젝트 적자로 건설사업부가 좀 부진한 부분이 뭐 조선 쪽에서 또 수주가 지연되는 부분이 좀 약간 좀 악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간에 뭐 율도 쪽에 이제 약 77만 평 정도 부지가 상업 지역이랑 중공업 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되면서 뭐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자 및 그리고 자산 가치 상승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익에 이제 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주가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적인 면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한진중공업 일봉의 흐름을 좀 보고 계시는데 최근에 뭐 21선과 61선 그리고 수렴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상당히 좀 강한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네네. 일단 매수하시는 가격은 현재 가격대인 38,400원에서 500원 사이 그 전후로 좀 분할 매수를 좀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목표가는 1차적으로 전 고점까지는 좀 힘들다라는 판단에 있어서 한 44,000원 부분 말씀드리겠고 네. 손절가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121 이평선에서는 계속해서 좀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121평선 이탈된다 그러면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차원에서 손절가 36,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진중공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매수가 38,000원 선 이하, 목표가 44,000원, 손절가는 36,000원입니다. 다른 조선주들에 비해서 상승폭이 미미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를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종목이다라는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한진중공업 살펴봤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봤었던 종목들 리뷰를 해봐야 되겠죠. 지난번에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이 STX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STX 그룹의 지주사죠. 자, 매수가 34,000원, 그리고 목표가 37,500원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좀 빠져서 시작해서 양봉이 뜨다가 다시 막판에 좀, 시장과 함께 좀 밀려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어제는 투매성, 에 좀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강 상태, 횡보 내지는 좀 어제의 낙폭을 좀 만회하는 수준에 좀 그칠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자, 매수 가격이 34,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도 역시나 매수 관점으로 계속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목표가는 그렇습니다. 37,500원. 마찬가지나 STX 같은 경우에 좀 차트를 한번 보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봉상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전고점 돌파가 지금 예상이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전고점 돌파 이후에 지금 2월달 제가 장이 좀 변동성이 커지고 좀 큰 폭의 상승보다는 소강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만큼 1차적인 목표가는 200일선을 맞닿아 있는 37,500원 부근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돌파해 준다 그러면은 일단 계속해서 좀 홀딩하는 전략. 그때 당시에 이제 거래량이 최근과 같은 거래량이 그 이상이 실려주면서 돌파를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홀딩을 하느냐 내지는 차익실을 하느냐는 그때 가서 한번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손절가는 지금 현재 주봉상으로 5일선이 이탈되고 21선까지 좀 이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약 3만원 부근, 5일선 이탈되는 약 3만원 부근은 손절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매수를 아직까지 좀 고려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늘 장 굳이 매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연휴 끝나고 어떤 식의 흐름이 나오는지 다시 한번 좀 관망해 보신 이후에 34,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고 이상에서는 굳이 따라서 추격 매수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KB금융 저희가 지난주도 AS를 한번 해드렸는데 금융주에 대해서도 오늘 이 관심 업종으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KB금융에 대한 시각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주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물가지표 발표 이후에 주가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차트를 보시면서 KB금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은행주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낙폭이 약 6만 원대에서 5만 7천 원대까지 상당히 좀 낙폭이 좀 5% 정도 이상의 낙폭이 있었는데요. 지금 차트상으로 보시다시피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떻게 보면 이상할지도 모르겠는데 상당히 좀 차트를 이쁘게 좀 만들어 놓지 않았나. 그러니까 매수하는 시점에서 매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차트를 이쁘게 만들어 놓지 않았나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61선에서 계속해서 좀 지지가 나와주면서 지금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지금 현재 61선 부근인 한 57,500원 이하에서는 좀 매수 관점으로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최근에 좀 은행주 쪽에 큰 폭의 거래량이 좀 거래량 상승이 좀 동반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인 좀 반등까지 한 6만 원 선까지의 한 반등을 한번 누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앞서서도 한진중공업이나 STX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이 좀 증가가 돼야 된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염두를 해두시면서 일단 1차적인 목표가 6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2차적으로는 전고점 부분이 6만 2천 원까지 한번 좀 홀딩하는 전략, 당시의 거래량을 봐서 전략을 한번 꾸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KB금융도 살펴봤고요. STX, 한진중공업 세 종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 신촌지점의 최희승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뉴스 속에서 테마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의 최건영 실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종목이 이 자동차 부품주였죠? 네, 만도, 평화전공 한번 살펴볼까요? 예. 만도, 평화전공 두 종목을 봤었죠. GM대우가 국내 자동차 시장 공략을 위해서 브랜드명과 사명을 GM 코리아 이렇게 바꾸기로 했다라는 데서 모멘텀 한번 찾아보자라고 했습니다. 만도하고 평화전공 시세 흐름이 그렇게 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지난 1월 28일 날 금요일 날 자동차 부품주 또 자동차 완성차의 대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좀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이 좀 하락을 했어요. 하락 이유는 일본의 신용등급 하락이 있었죠. 거기에 따르는 엔화 약세 우려로 도요타 자동차 등 일본 자동차의 어떤 수출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감 때문에 일단 하락을 했고요. 악재는 한꺼번에 몰려온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설상가상이다, 이런 이야기처럼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집트발 악재가 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발 악재가 무슨 자동차 관련주 무슨 관계냐,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지만 지난해 현대모비스가 이집트 내에서 해외 물류센터를 건립하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발 악재,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약간 시장에 조정을 주고 있는 악재이죠. 그래서 어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 관련주들이 또 한 번 문매를 맞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도가 14만 6천 원 추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종가가 14만 5천 원, 추천 대비 1,000원 마이너스 이런 정도고요. 평화전공도 18,500원 추천 말씀을 드렸는데 17,250원 어제 종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한 6.7% 정도가 마감이 됐는데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기관, 외국인, 매수세 아직도 좀 집중적이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진행되는 모습을 만도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평화전공도 연기금 쪽에서의 어떤 매수세 이런 부분도 진행이 되는 것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판단하기로는 사실 설 연휴를 또 앞두고 있죠. 그래서 오늘 시장이 좀 반등이 온다 하더라도 시장의 전반적인 적극적인 매수세가 좀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항상 늘 연휴를 앞두고는
관망 장세 또는 적극적인 매수세가 좀 둔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도나 평화전공이 매수가 대비 근처 내지는 그 이상으로 살짝 오게 되면 반등을 이용해서 일단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뭐 악재가 이집트발 악재가 뭐 단발성 악재이냐 아니면 전반적인 중기 악재이냐 이런 부분 그런 논란이 있지만은 사실 시장은 오르면은 내리기 위해서 오르는 거고 시장이 내리면 또 오르기 위해서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그동안 이제 2100포인트까지 쭉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악재를 이제 부각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관망 자세 이런 게 좀 필요하게 되겠고 악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시장에다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론적인 부분 시장에다 부합만 시켜주면 그게 시장에서 하락이나 아니면 반등이나 이런 재료로다가 이제 늘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고요. 다른 종목으로 한번 다시 포커스를 맞춰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종목 찾아봐야 되겠죠. 오늘 네. 뉴스 살펴보죠. 예, 오늘 좀 두 가지 뉴스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네. 각각의 뉴스에 각각의 종목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국제 소매값이 30개월 내 최고다. 그래서 밀가루 값이 오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인데요. 실제적으로 그 제분업계에서는 좀 가격 인상에 나선다는 방침 2월 초에 오늘이 2월 1일이죠. 그래서 2월 초에 가격 인상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그럼 왜 그동안 올리지를 못했느냐? 그동안 이제 뭐 정부에서는 물가의 어떤 그 인상에 대한 압박을 좀 가하는 그런 정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서 전방위적인 물가 잡기 이런 부분에 나서서 있기 때문에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렇게 밀가루 값이 오르는데 말이죠. 기업의 측면에서는 이미 손익에 있어서는 많이 이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분업계의 입장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분업계 관련 종목, 뭐 영남제분, 대한제분, 뭐 두 종목만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CJ제일제당도 있지만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탄력을 잘 받을 수 있는 종목, 영남제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남제분 어제 시장 상황과 같이 뭐 해서 3,105원에 마감이 됐죠. 그래서 매수 가격 3,000원 정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3,170원 정도 들어오는데 일단 뭐 시초가 들어오는 거는 무시를 하고요. 아침에 약간 변동성 줄 때 3,000원 정도 말씀을 드려보고 20% 정도 한 목표 가격을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고점이 가장 최근의 고점이 이제 3,500원 근처가 됐는데 계속 한번 지켜봤어요. 밀가루 값이 오른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이 종목을 계속 지켜봤는데 사실 올랐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끝난 거죠. 시세가 이미 이제 재료 반영도 되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난 1월 초에 대구도시가스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가스료가 인상이 된다라고 해서 선취매를 했다가 인상 발표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급등을 하고 그때 이제 따라가면 이미 늦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영남제분 3,000원 매수 가격 제시해봐 드리고요. 손절은 가장 최근에 이제 터닝한 지지선 2,700원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영남 지역에 이제 소맥분 배합사료 제조 판매 업체고요. 소맥분 매출 비중이 한 48% 정도, 배합사료가 한 40% 정도 되는 대표적인 밀가루 업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마트에 가면 해바라기표 중력 밀가루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두 번째 뉴스를 좀 볼게요. 두 번째 뉴스도 이 물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돼지고기, 닭고기 값이 급등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설날을 앞두고서 그동안 이제 구제역 때문에 육류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죠. 돼지고기가 돼지고기 값이 쇠고기 값을 앞섰다. 육류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이제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볼 수가 있는데 따라서 이제 가격이 약간 저렴한 닭고기로 수요가 몰릴 것이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닭고기 업체를 한번 보자.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마니커하고 하림 홀딩스, 이제 하림하고 마니커 두 종목이 이제 거의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마니커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그저께 상한가가 한 방 나왔어요. 그런데 하림 같은 경우는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거래가 재개되는 날입니다. 하림이 작년 10월 달에 기업 분할을 공시를 하고요. 12월 19일부터 이제 거래가 정지됐고, 오늘 이제 거래가 재개되는데, 그 지주사인 하림 홀딩스로 이제 거래가 재개되고요. 사업회사인 하림은 이제 3월 달에 다시 각각 재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가 재개가 되는 하림 홀딩스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수 가격을 제가 이제 거기 제시해드린 4,900원을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동시호가가 한 4,295원 정도 들어오는데, 매수 가격 대비로 해서 굉장히 낮게 들어오죠. 그래서 매매 전략을 제가 소개를 한번 잠깐 해드릴게요. 신규 상장 종목이나 거래가 정지했다가 처음 그 진입하는, 개시되는 그 종목은 그 분봉으로 말이죠. 딱 6분만 기다려보시면 돼요. 첫 3분봉, 3분 차트를 설정을 하고 3분봉의 첫 봉을 기준 삼아서 매매를 하시면 돼요. 3분봉의 첫 봉이 양봉이다, 매수. 3분봉의 첫 봉이 음봉이다, 관망. 이런 식으로만 판단하면 되거든요. 제가 그 제시를 해드린 4,900원이 훨씬 밑으로 지금 가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우려감에서 제가 그 매매 테크닉을 지금 소개를 해드린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3분봉의 첫 봉을 고가와 저가를 기준 잡아서 3분봉이 양봉이 나왔으면 매수가 강한 것을 판단해서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3분봉이 첫 봉이 음봉이다 그러면 매도세가 강한 것으로 해서 관망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전략으로 일단 소개를 해봐 드리고요. 가격적인 측면은 일단 그 첫 봉에서의 기준, 그 종목을 이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남제분 그리고 하림홀딩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종목들을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이트레이드증권 용산점의 최건영 실장과 함께 뉴스 속에 있는 테마주를 찾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 개장했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이런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총 상위 종목군별로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볼 텐데요. 삼성전자 반등이 나오고 있죠. 어제 2% 넘게 밀렸습니다. 어제 낙폭에 비해서는 미약합니다. 0.2% 오르고 있고 98만 5천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좀 많이 내렸었는데요. 2.6% 급등하면서 다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의 자동차주 3인방 어제 상당히 부진했었죠. 그 전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대차는 0.5% 오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1.3% 오르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1%에 육박하는 상승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0.4% 밀리고 있고요. 외국계 쪽에서 매물이 많이 나왔죠. LG화학 같은 경우는 어제 상승세를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합권이고요. 42만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화학 어제 2% 넘게 급등을 했었죠. SK이노베이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어제의 급등세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3%에 육박하는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오늘 역시 1.4% 오르고 있습니다. 이 정유주 관련주 중에는 S-오일만이 어제 후반부에 하락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좋습니다. 2.2%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요. 위쪽에 보시면 지금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0.4% 밀리고 있거든요. KB금융은 0.3%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보합권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좀 크게 나와서 이 보험주주들이 관심을 좀 많이 얻을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었는데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한국전력 0.3% 밀리고 있습니다. 1조 7천억 원 정도로 적자폭을 확대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이 대규모 영업손실로 인해서 어제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낙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하이닉스는 어제 장중에 최고가를 경신했었죠. 30,050원선까지 찍기도 했었는데 그 선에서 좀 밀렸습니다. 다시 한번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0.5% 오르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쪽에서 이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어제 무더기로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LG전자는 0.4%, 지금 상승폭을 0.8%까지 확대했고요. LG와 LG디스플레이 각각 강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LG는 그나마 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네요. SK텔레콤은 보합권이고요. 롯데쇼핑이 1%에 가깝게 밀리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새로운 고로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0.3% 오르고 있고요. 호남석유 0.3% 상승세에 걷고 있고요. 우리금융이 0.7%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삼성화재 강세입니다. 네, 보험주 삼성화재 강세로 접어들었네요. 2.3% 급등하고 있습니다. KT는 0.3% 정도 오르고 있고요. 삼성전기는 3%대 육박하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어제 건설주들이 약세를 보였었죠. 일단 중동 지역에서 수주가 감소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1%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0.7% 밀리고 있고요. NHN 0.5% 내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0.5% 오르면서 2.81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9% 오르고 있고요. 526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총 순위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보도록 할게요. 1.3%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했었는데요. 계속해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죠. 서울반도체는 1.2% 내리고 있습니다. 3거래일 만에 어제 하락 전환했는데 반발 매수가 역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CJ 쇼핑 0.2% 오르고 있고요. SK브로드밴드 0.4% 상승 중입니다. 포스코 ICT 1.1% 오르고 있고요. 메가스터디와 OCI 머티리얼즈 강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어제 OCI 머티리얼즈가 4% 가깝게 밀렸거든요. 반발 매수가 또 들어오고 있네요. 동선은 보합권이고요. 다음이 0.2% 오르고 있습니다. SFA가 급등세에서 오늘은 약간 쉬어가고 있습니다. 0.3% 오르고 있습니다. GS홈쇼핑 0.9% 오르고 있고요. 태용과 주선 엔지니어링 각각의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아토가 1.7% 오르고 있고요. SK컴즈가 1% 육박하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캠텍과 성화이텍 강세고요. 성광밴드 역시 1.3% 오르고 있습니다. 네, 성광밴드 어제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발전소 수주와 관련된 임용계약 보도가 나왔죠. 그 때문에 두산중공업을 비롯해서 원전 관련주들이 급락을 했었고 피팅 업체들도 좀 주가가 부진했습니다.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멜파스가 3.1% 급등하고 있고요. 코코가 강보합입니다. 실리콘웍스는 1% 오르고 있고요. 태광과 하나투어 각각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젠백스는 연일 약세입니다. 덕사나이메탈 1.1% 오르고 있고요. 성용광전투자, 테크노세미캠, CJ인터넷은 각각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현재 5포인트 오르고 있고요. 526 가리키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좋은 흐름 현재까지는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제 7원 넘게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은 출발 자체가 2원 정도 내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1119원 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별로 출발 상황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의 배성영 수석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강세장으로 출발을 했는데 참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일단 뭐 단기적으로 이집트 사태가 부각이 되면서 유가가 이틀 연속 큰 폭으로 급등하는 가운데 이머징 마켓에 대한 그런 인플레 우려가 계속적으로 좀 외국인의 매도세를 유인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약 7천억 원에 달하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진 이후에 오늘 역시 장 초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약 200억 이상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참여자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의 그런 활발한 저가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장 초반 시장은 반등 시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집트 사태가 수에즈 운하의 그런 폐쇄 등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히지만 않는다 그러면 시장은 일단은 이집트 사태가 일단은 근본적인 이유가 정치적인 이슈 쪽에서 출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일단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3일 연속 이상 좀 큰 폭으로 하락했던 자동차 업종이 오늘 기술적인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요. 여전히 미국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서 IT 섹터를 비롯한 유가 상승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정유와 화학 섹터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장에서 저희가 집중하고 살펴봐야 될 부분 추가로 더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연휴가 시작됩니다. 오늘장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예, 역시 연휴 기간 중 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주식을 보유하고 넘어가야 될지 아니면 주식을 한번 팔고 넘어가야 될지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기인데요.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집트 사태가 일단은 두바이 사태나 기타 유럽 재정 이슈에 비해서 큰 악재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 미국을 주도로 해서 꾸준한 글로벌 경기의 그런 정상화 과정이 이어지고 있고요. 어제 미국에서 발표된 개인 소비와 시카고 PMI 등 전반적인 미국 매크로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지수가 추가적인 조정을 받는다 해도 조정의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역시 주식을 보유하시고 넘어가는 것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오늘 장 10시 반 이후에 발표될 중국 시장 관련해서 중국 PMI 지표가 좋게 나온다 그러면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좀 더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 그러면 주식을 좀 더 보유하고 넘어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저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은 역시 미국 모멘텀 수혜를 가장 받을 수 있는 IT 섹터와 일단 최근 주가 조정을 받았던 금융주 섹터에 대한 관심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배승영 수석연구원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외환과 채권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환시장부터 살펴볼 텐데요. 어제 원달러 환율이 10원 넘게 오르다가 그래도 오름폭을 많이 축소시켰습니다. 7원 70전 정도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장 같은 경우는 약세 출발을 했거든요. 외환시장 움직임 정리해볼까요? 네, 어제는 이집트 정정 불안으로 미 달러가 강세를 보인 데 따라서 1123원에 상승 출발한 환율은 장 초반에는 역외 매수로 1124.7원으로 고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레고와 유로 달러 반등에 따른 역외 매도로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7.7원 상승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밤사이 유로존 인플레 우려 속에서 유로화가 주요 통화에 대해서 상승을 하였고 이집트 악재 충격을 회복하고 달러원 환율은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은 20원에 개장해서 현재는 10원대 후반에서 좀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1월 초 다시 불거졌던 유로존 문제가 최근 급격히 진정이 되면서 유로 달러 환율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고 유로 베이시스 스왑도 빠르게 좁혀지면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간 유로존 재정 안정 기금에 대한 그 확대와 주변국에 대한 원조 확대 합의에 대한 그 불안감이 컸지만은 최근 독일의 긍정적인 입장으로 유로존과 유로 통화 동맹 붕괴 등의 최악의 상황에 대한 우려는 좀 진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시장은 유로존 경기와 인플레에 주목을 할 듯 보이고 최근 독일을 중심으로 지표는 좀 긍정적인 편입니다. 한편 유로존 인플레의 경우에는 역사적으로는 강경한 ECB와 유로존이 브렌트유를 주로 사용하는데 최근 브렌트유가 급등을 하였고 구조상 공공요금 동결이 어려운 유로존 국가들의 상황들을 고려를 할 때는 유로존의 인플레 상황을 낙관할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금리 인상 기대는 유로화에는 좀 지지력을 제공하겠지만은 경기 회복이 동반되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경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을 듯 보입니다. 금일은 설 연휴를 앞둔 가운데 밤사이 미 증시의 강세와 미 달러의 약세 흐름 또 설 연휴를 앞둔 내고 수주 뉴스 등으로 달러원 환율은 소폭 하락 압력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중국 춘절을 앞둔 중국의 금리 인상 우려와 이집트 사태로 인한 유가 상승 등으로 환율의 급락 또한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일은 증시와 업체 매물 강도에 주목을 하면서 1120원 중심 등락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경제 지표 때문에 계속해서 약세장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소비자 물가도 발표가 됐는데 영향력을 어느 정도 행사하고 있죠?
예, 어제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에도 불구하고 개장 전 발표된 12월 산생의 호전과 또 1월 소비자 물가 경계로 채권 시장은 약세를 지속을 하였습니다. 네, 현물 시장에서는 국고 3년 지표채인 10-6호가 4% 선에 도달하는 등 중기 영역을 중심으로 약세폭이 확대가 되었고, 선물 시장에서는 최근 주요 매수채였던 증권의 대규모 매도 해치 물량 출회로 투자 심리가 좀 악화가 되었습니다. 금일 개장 전 발표된 1월 소비자 물가 결과는 좀 예상치를 상회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플레 압력으로 금일 채권 시장은 약세 개장을 하였습니다. 2010년 산업 생산은 전년 대비 16.7%로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하였습니다. 특히 12월 산생은 전월 대비 2.8%로 2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을 하였고, 서비스업과 소매 판매 또 설비 투자 등 내수 부분에서도 호전세를 보였고, 경기 동행지수도 하락세가 제한되는 등 뚜렷한 경기 회복세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미 경기 회복 흐름에 주목을 하면서 국내 경제가 잠재 성장률 이상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기 확장 국면으로의 진입에 따라서 한은의 긴축 강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시장금리의 단기 급등에도 불구하고 금리 상승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편 금일 1월 소비자 물가 결과는 동축 수산물 불안정과 국제 원자재 급등 또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측 상승 압력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4.1% 증가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 범위 상단에 임박한 수준을 재확인함에 따라서 투자 심리도 오전 중에는 불안 양상을 지속시킬 전망입니다. 반면 설 연휴를 앞둔 캐리 수요가 장 후반에는 좀 유입이 되면서 장중에는 전약 후강의 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네, 배진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 채권시장 살펴봤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 포트폴리오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지점에 정영훈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 상황 잠시 살펴보니까 그래도 상승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총 네네. 상위 종목군들별로 살펴봐도 양호한 종목들도 우세한 상황이고요. 수급을 한번 저희가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우선 현재 현물시장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320억 가까운 순매도 규모를 보이고 있고, 개인이 290억, 기관이 330억 가까운 순매수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80계약 정도 순매도하고 있고, 개인 역시 680억 정도 순매도하고 있는 모습이고, 기관이 530계약 정도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강세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중 특히 포스코가 3% 정도 강한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 삼성전기와 KTNG 등도 3% 이상 강한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일 이집트 사태로 인해 7% 이상 급락했던 GS건설이 좀 장 초반 2% 이상 강한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어제 급락했던 것들에 비해서는 좀 미약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네. 오늘장 어떻게 예상됩니까? 네, 우선 지난 주말 이집트의 민주화 시위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글로벌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일 우리 시장 역시 외국인이 설 연휴 기간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7천억 원에 육박하는 외국인이 7천억 원에 육박하는 매도세를 보이며 국내 증시의 낙폭이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집트 사태 영향으로 인해 특정 업종 중심으로 기술적 조정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락의 주요 원인은 이집트의 민주화 시위가 주변 중동의 산유 국가들로 확산되면서 국제 원유의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깔려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단기적으로 수에즈 운하의 폐쇄 가능성과 이집트의 민주화 시위의 주변국으로 확산과 중동 지역 내 주요 원유 및 화학 제품 산업 시설의 가동 중단 여부 등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일 민주화 시위가 주변 중동 산유국으로 확산될 경우엔 국제 유가의 상승과 글로벌 경기의 부정적 파급 효과로 인해
주식시장에는 조정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내일부터 설 연휴를 앞두고 기술적 부담으로 인한 조정 요인이 우세해 보이기는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집트 사태 영향에 따른 유가 상승 수혜 종목과 선진국 경기 회복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IT 대형주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략을 또 잘 세워야 되겠죠. 일단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다른 전문가분들께서 의견이 약간 엇갈렸어요. 좀 정리하고 넘어가자 이런 분들도 있었고 비중 가지고 좀 가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기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우선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지수가 가파르게 오른 만큼 고점 대비 약 마이너스 5% 정도, 즉 심리적 지지선이 2000선까지의 조정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두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난밤 미 증시가 엑손모빌의 4분기 실적이 월가 예상치를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와 12월 소비자 지출이 예상보다 크게 지출했다는 소식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설 연휴를 앞두고 이집트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이 내재한 가운데 중동 지역에서 발발한 사태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친 파장이 큰 만큼 선물시장에서의 외국인의 대규모 매물 출회로 인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아직 글로벌 경기에 리스크 요인이 남아있는 만큼 방향성에 대한 확실 부족으로 시장 베이스 개선이 나타나지 않고 있던 점도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금일은 설 연휴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짧은 매매에 치중하며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형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에 대한 부분적인 차익 실현과 함께 현금 비중을 늘리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유가 상승의 수혜가 예상되는 에너지 업종과 중동 지역 생산 및 운송 차질로 인해 공급의 감소로 인한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화학 업종으로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금융센터의 정영훈 대리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각각 상승하고 있습니다. 0.7% 코스피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도 0.9% 오르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 마켓인센 증시에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립니다.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요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전화는 서울 전화고요. 3153-2611 그리고 26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